네. 있는데 저희 단지에 주상복합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통합 전체 가운데 있죠. 가운데. 예. 주상복합도 있는데 네. 주상복합은 상가가 있고 상가 위에 아파트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하냐에 따라서 상가하고 아파트 간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네. 지금 저희가 가장 지금 싸움이 나고 있는 게 602동이라는 가운데 있는 주상복합이거든요. 근데 이제 602동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대지 지분이 아파트와 상가의 전용 면적 비율이 64대 36인데 대지 지분 비율이 24대 76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문제 제기하시는 분이 그 원인이 아파트의 공유 면적에 대한 대지 지분만 등기가 되어 있고 전유 부분에 대한 대지 지분은 상가 쪽 대지 지분은 등기가 되어 있다고 의심을 한다. 그래서 만약에 그 아파트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소송을 걸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고 만약에 이게 만약 의심되는 게 맞다면 이게 소송이 되는 문제인지. 사실은 지금 우리가 뭐 생긴 지가 너무 오래됐고 집합 건물에 대한 부분은 소송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데 네, 지금 저도 이제 사실 등기부를 떼봤거든요. 떼보니까 여기 제가 사실 아까 거기 말씀드린 것 중에 우리 문제점으로 지적드린 것 중에 여기 등기부상 토지의 공유와 전유 부분에 반하는 토지 지분이라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건 제 생각에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사실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좋은 방법은 통합으로 가서 전체가 하나로 이제 뭐 하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또 반면에 그 아파트는 해결이 될지 몰라도 상가는 무조건 반대일 거거든요. 그래서 상가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독립정산이랑 통합정산 문제가 나오는 이유는 상가랑 아파트 문제거든요. 항상 그 이유는 용적률 문제예요. 용적률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땐 우리 이 양지마을은 아파트들끼리도 용적률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원칙적으로 하면 뭐 각가에게 이해관계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면 독립정산을 하는 게 맞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독립정산을 했을 때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게 통합 정비 계획을 세우고 목적을 뭐 좀 더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한 목적 달성에서 조금 이해 상반되는 거죠. 실제로는 정부가 이렇게 특별법까지 줘가지고 만들어서 준 기회를 우리 스스로 또 각각의 이해 때문에 발로 차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원칙적으로는 이제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제 생각에는 제가 아까 조감도를 보여드렸는데요. 우리 조감도도 이게 초기에 이제 신탁사에서 했던 조감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시면 이쪽이 주거지역으로 그냥 보여요. 조감도 자체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조합원들 4,300명 아파트 주민들이 지금 7,500세대 짓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선 좋은 자리로 쭉 배치가 되면 될 수 있는데 이걸 뭐 각자 이해관계에서 제자리 재건축으로 하고 따로따로 하자 그러면 이런 그림 못 만듭니다. 물론 또 나름대로 또 만들어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제 제가 저도 나름대로 이거 사실은 한 달 정도 준비하면서 자료를 다 보면서 느낀 건데 주민들이 물론 협의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맞춰야 되는 부분이지만 원칙적으로는 통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도저히 안 되면 이제 정산 부분에서 이제 독립적으로 하는 부분으로 가야 될 건데 이제 각각의 이해관계에 있어서는 분명히 또 독립정산이 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상가나 아파트들끼리는 좀 나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상가나 이쪽은 그건 해주는 게 지금 최근에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주민들 간의 협의가 이루어져가지고 정관에 그게 들어가 있으면 독립정산의 방법으로 개발 이익을 산정하는 방법까지 대법원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우리가 방법을 찾아서
서로 간의 이해를 최대한 줄이고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빨리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진짜 1년만 우리가 대충 호송세월 해야 될 때는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아까 저도 듣기로는 뭐 분할 소송도 하고 뭐 법원에 가서 한번 다퉈보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그 언론에도 나오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2, 3년 걸립니다. 하나 결과 나오는데. 여러분들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자치단체에서는 우리가 후순위를 밀릴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 자치단체는 사업이 전체 계획이 있는데 여기서 소송해가지고 그 결과 기다려야 된다고 하면 그 순간에 이미 여기는 후순위 밀립니다. 지금 제가 이제 그런 예로 드릴 수 있는 게 목동이에요, 목동. 목동 지금 사업하는 거 있는데 지금 일거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시 목동도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목동이 지금 제일 빠른 단지가 5단지예요. 6단지예요, 6단지. 6단지인데 6단지는 목동 전체 아파트 단지로 따지면 거의 마지막에 지어진 단지입니다. 순서가 없는 거예요. 1, 2, 3단지 정부랑 서울시랑 계속 싸우느라고 제일 먼저 시작했지만 제일 늦어요. 지금도 제일 늦어요. 그러면 보십시오. 목동도 마찬가지 이주 계획에 따라서 이주하면 여기서 6단지 이주 시작하면 6단지 맞은편에 있는데 1단지인데 1단지에 언제 사업할지 모르는 거예요. 얘들 이사 가고 났는데 어떻게 얘들한테 또 이사 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먼저 시작했지만 요건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순서는 밀리고 정비사업비는 계속 늘어나고 하는 건 마찬가지고 거기에 더 큰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각자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는 게 맞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같이 지금 여기서 뭐 제가 변호사가 앞에 나와 있으니까 답 내려 달라 그런 능력도 없고 안 되는 거고요. 다 같이 의논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서 목소리를 내는데 주민들의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 하고, 제 생각에는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도시공공복합 사업이나 공공재 개발을 하다 보면 정부의 의도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신탁사나 공공기관에서 LH나 IH, 뭐 GH 거기에 따라 속도를 내버려요. 그러면 주민의 목소리는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결국 주민들만 서는 거예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최대한 이제 목소리를 내가면서,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변호사를 통해서든지 아니든지 간에 주민들이 각각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 의견을 모아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고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하는 게 제일 빠른 거예요. 제가 재물포 북측을 말씀드린 이유가 전국에 76개 도시공공복합사업 중에 그게 제일 빨라요. 제일 빠른데 그 이유는 하나예요. IH가 주도하느냐, IH 저한테 물어볼 겁니다. 전화해서 물어보고 주민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게 목소리 창고를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변호사님께서 강조하신 부분은 이제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저희는 몰랐는데 이제 변호사님들이 주로 하시는 업무가 소송 수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전체적인 현상은 소송 수행보다는 정비 협의서 만들 때 조언을 주시고 어느 정도 계약서가 우리 주민 입장에서 모두 조율하시는 역할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또 후반에 말씀하신 답변은 통합정산이나 독립정산이나 어떤 것에 우리 단에서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변호사님이 151개 현장을 자문하시면서 어떤 정산 방식이 조금 더 뭐랄까 지금 말한 시간 끌기, 주민들 간의 갈등 요소가 더 많은 정산 방법이 어떤 것인지 혹시 실사례가 있으신가요? 실제로는 뭐 사실은 정산 방법 때문에 계속 싸우고 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정산과 독립정산에 대한 다툼은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에서 이루어져요. 그 이유가 용적률 때문입니다. 상가 용적률. 상가 때문에 그래요. 상가.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상가 문제를 떠나서 아파트끼리도 용적률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아파트들끼리도 다툼이 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통합정산이나 독립정산이나 법률적인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 가능하면 하는데 좀 더 속도를 내고 뭐
빠르게 이제 통일적으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통합정산으로 밀어붙이는 방향인 거고요. 그런데 각각의 이해가 너무 첨예해서 난 이거 아니면 잘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가 돼서 시간이 가고 사업을 못 한다면 독립정산 해주고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상가를 분리를 시켜서 독립정산을 해주는 거거든요. 상가는 실제로는 이해관계가 아주 아파트랑은 대립되거든요. 우리는 아파트 보시면 비슷하게 생긴 아파트, 집값도 뭐 같은 동네면 거의 뭐 차이는 이제 면적이 아니라 같은 그 동네 같은 크기의 아파트면 층 차이에서 조금 나는 거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감정하면. 그러면 비슷하게 나기 때문에 또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제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처럼 이제 여러 단지가 결합되어 있고 단지마다 용적률이 조금씩 틀릴 때는 그 부분도 이제 해봐야 되는데, 통합정산으로 원칙적으로 하되 이제 좀 용적률이 반영되어질 수 있는 간평이나 이런 부분에서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저도 이제 비전문가이고 간병사님들이나 뭐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받아서 실제로는 저도 뭐 이제 이걸 연구하면서 보니까 우리 국토교통부가 거기에 대해서 이미 이 의견도 내놓고 있어요. 국토교통부의 홍보자료에 보면 각각 용적률을 반영한 비율을 종전자산가에 계산해서 반영해 보자라는, 국토교통부도 사실은 통합정비하면서 처음부터 그게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홍보 책자에 있는 거 보면, 내용에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제 생각에는 같이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대지 지분을 고려한 그 방식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저희가 모르는 거예요. 아니 대지 지분이 아니라 용적률을 말씀드린 거고요. 네. 대지 지분은 제 생각에는 이것도 그냥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종전자산가 간평 방법에서 우리가 협약서에서 주민들끼리 통일을 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협약서에 재산 간평 이제 평가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때 제 생각에는 이제 원가 산정 방식을 조금 배제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여기도 또 자산평가 방안 및 사전 확정에 대해서 원가법을 좀 배제하고 거래사례평가랑 용적률 반영하는 걸 좀 주도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 다 의견을 모으고 그다음에 각자 이해관계에 맞춰야 되는 건데, 종전자산평가를 할 때 이제 아파트의 실제 거래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용적률은 사실은 수익, 나중에 개발 이익뿐이에요. 개발 이익이 조금 더 발생할 수 있는 그걸 양보해 주는 부분이니까 그걸 종전자산가에 좀 반영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그게 이제 국토부에서 이야기한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그 부분은 결국 주민들이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해봐야 될, 사실은 제일 첨예한 게 정비사업에서는 돈 문제예요. 내재산 문제. 그리고 그게 바로 종전자산 다 잘하고요. 가다가 마지막에 사업시행인가 다 났어요. 그러고 나서 관리처분인가 나는데, 사업시행인가 나고 관리처분인가 나는데 13년 걸렸습니다. 보통 이거 빠르면 1년이면 되고요. 과천의 예전에 모 조합장님은 8개월 만에 그거 했다고 자기가 치적이라고 막 큰 소리 치고 그렇게 하셨는데, 길어도 2년, 3년이면 다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사업, 우리가 어떻게 짓겠다는 거 다 결정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각자 이제 조합원 분양 받아가지고 나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조합원 분양을 못 받는 이유가 내 종전자산가에 대해서 일단 반대를 해요. 이거 하면서 이제 조합원 분양하려면 내 권리가액이 얼마인지 산정을 해야 되거든요. 딱 받아보면 그때부터 이제까지 잘했는데 그거 받는 순간 이제 나 안 해. 뒷목 잡는 사람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전에 미리 조금 충분히 협의해가지고 반영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제가 여기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같은 질문으로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그러면은 이게 자산 평가 방안 사전 확정할 때 우리 거래 사례 평가에서 용적률 반영한다고 할 수 있겠다고 네. 한번 아이디어를 내보신 거잖아요. 사실 네. 지금 사례가 없긴 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할 때 저희가 통합 정비서에다가 예를 들어 저희가 아파트끼리 용적률 차이 난다고 했잖아요. 그게 한 25%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네. 그러니까 25% 차이 나니까 통합 정비서에다가 25%까지는 아니고 뭐 한 10% 정도 차이 그냥 더 권리가액에서 곱하기를 해준다. 이런 식으로 많이 넣을 수가 있을까요? 예, 그게 아까 말씀드린 국토부에서 나온 홍보 책자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국토부에서 나온 홍보 책자에 용적률이 다른 경우에 그렇게 해서 각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25%면 3대 4가 되는데 이 용적률을 포기하는 쪽에 곱하기 4를 해주고 그쪽은 그건 뭐 3을 해서 그러면 이제 금액적으로 맞춰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네. 국토부 홍보 책자에 나와 있는 거고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도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이제 통합 방식으로 갔을 때 아니면 도저히 그게 안 되면 그 다음에는 독립정산으로 가야겠죠. 가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우리가 효과적으로 우리 통합정비 사업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찾아봐야죠. 처음부터 뭐 안 된다고 하고 무조건 독립으로 가자라고 할 것도 아니고 예. 그럼 그걸 통합정비협의소에다가 네.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네. 퍼센트를 예. 쓰면 되는 거예요. 결정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그건 우리가 쓴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환해서 이제 우리 성남시에다가 올려보내서 성남시에서도 오케이 하고 서로 간 협의가 계속 이루어지겠죠. 위원장님, 용적률이 45%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45% 포인트고요. 포인트고. 정확히 한 25%가 차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180대 한 220 뭐 이 정도 되는 걸로 네. 저희들이 생각을 본 것 같은데 뭐 그 정도 한 40% 정도 되면 한 20%적으로 한 20% 네. 정도 뭐 20% 내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차이에 대해서 반영을 하면 독립정산 아닌가요? 아니, 그렇죠. 원래 그러니까 아예 독립정산은 어떻게 되느냐면 각각 나눠서 거기서 개발 이익도 나오면 따로 알아서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여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학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다 걸려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그냥 완전 독립정산, 완전 제자리 재건축 하면 각각 단지마다 하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사업성이 너무 없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통합정비에 하자고 법까지 만들어놨는데 왜 그 이익을 다 날립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가능하면 방법을 찾아보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안 되면 그 독립정산을 하더라도 이제 되는 방향을 또 찾아야겠죠. 그리고 그러면서 또 뭔가 우리가 이렇게 넓은 땅에서 넓게 하는 이유의 장점들은 수도 없이 많거든요. 찾아보시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런 제자리하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지금 서울에 반포 1, 2, 3주 거기 단지 안에 오페라 하우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용적률을 비례율에 반영하시는 아니요. 용적률을 비례율이 아니라 종전자산가에만 반영시키는 방법이 그러면 이제 뒤에 통합 방식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닌가는 이건 저의 그냥 완전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저는 이 경험상 보시기에 이렇게 용적률 차이가 상이한 아니지 여러 개의 없습니다. 하려고 한다면 그 용적률 차이에 대한 보상을 통합정산이 되더라도 충분한 걸 해줘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죠. 그럼요. 그건 용적률은 재산이에요. 이게 먼저 서울시에서 지금 용적률 팔 수 있게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용적률은 재산이에요. 그걸로 다 그냥 내놓으라고 하고 그러면 이쪽에서는 안 한다고 그런 거겠죠. 원래 미국에서도 TDR이라고 해서 네. 그 2년 용적률을 팔 수 있게끔 예, 지금 서울시에서 그거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서 사실은 아예 이제 통합정비 사업이 아니라 뭐 알아서 한다고 하면 아까 제가 그냥 너무 직선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금호에서는 사야죠. 자기 사업하기 위해서 돈 주고 사야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사업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제가
저희가 지금 통합정산으로 가느냐, 독립정산으로 가느냐에 대해서 아파트끼리는 거의 다 얘기가 지금 되고 있고, 문제는 602동의 건에 대해서 부모연합이 좀 저희가 좀 크리티컬하게 바라보고 있는 건, 이 건이 소리가 잘 부모연합이 이제 602동에 관련돼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 내용이 관리처분 단계에서 무효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법적 분쟁이 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좀 약간 있기 때문에, 그거 왜 그러냐면 제가 봤을 때 이 602동의 아파트와 상가 간의 공유주분 문제로 보이는 거야. 근데 분리를 같이 해야 되는데 정사는 얘네들을 딱 분리시켜서 상가는 독립정산으로 빼버리고 아파트는 아파트로 빼버리니까 갑자기 공유 직원의 문제가 갑자기 확산되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관리처분 단계에서 문제가 좀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통합정산을 하는 것이 이런 좀 문제를 좀 해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1차적인데, 그럴 때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는 생각은 용적률에 대한 부분을 좀 다중 평가 요인을 좀 넣어서 비례율에 좀 여기에 감안을 시키는 것이 한양이 얘기하고 있는 노티법상에서의 도시지분 평가의 그 시일이 너무 빠르게 조성되는 거에서 저평가받는 거에 불만이 있으니 그런 걸 좀 해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1차적인 게 첫 번째고, 그게 합법적인 건가 한번 묻고 싶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상가가 이런 식으로 독립정산을 하고 있는 것이 통합정산이나 독립정산을 하는 거에서 약간 좀 저희가 선택하는 기준에 크리티컬한 요인으로 발전을 하고 있으니, 상가가 국토법상에서 할 수 있는 건 공유율로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가의 통합정산을 우리가 공유율로 빠르게 밀어붙여도 이런 것들 합법성에 큰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시죠. 네, 일단 뭐 사실은 우리가 동의율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거기에 따라서 속도를 낼 수 있게 만든 게 사실 도정법이 그거 그렇게 해서 속도를 내도록 해서 만든 게 도정법인 거고요. 그런데 네, 각각 이해관계가 좀 첨예해지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이 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 현장 중에 하나가 여기 예를 들었는데 제자리 재건축과 관련해서 한강 3위가 아파트예요. 여러분들 많이 찾아보시면 한강 3위가 아파트라고 바로 이제 앞에 학교가 있고 학교를 넘어서서 한강이 보이는 곳입니다. 101동이랑 102동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101동은 단지가 면적이 넓은 데라서 조합원 수가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60평 뭐 거의 잘 사시는 분들도 가시고, 102동은 뒤편에 30평, 20평짜리 쪽에서 같은 면적은 거의 비슷한데 조합원 수는 거의 2배 정도 돼요. 차이가. 숫자로 하면 무조건 지는 거예요. 지금 진행 속도대로 하면 금방 다 끝날 것처럼 했고 그럴 줄 알았는데 진행이 안 됩니다. 조합장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네. 방법이 없습니다. 본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한강조망권 양보 못한다. 숫자 나가십니다. 제자리 무조건. 이 점은 아파트 2동, 동 2개짜리가 사고 안 됩니다. 우리가 숫자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런데 이렇게 넓은 곳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 숫자를 해서 알 수 있을까? 제 생각에는 누군가가 어느 쪽이 숫자 많다고 해서 밀어붙이면 통합정비 하지 말자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여기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법까지 정해가지고 혜택 준 거 다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걸 막아야 돼요. 막아야 되고, 그 다음에 네, 아까 이제 우리 막는 방법, 취소할 방법이 뭐냐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최대한 이제 같이 모여서 협의를 해야겠지만 이제 아까 재산에 대해서 인정해 줄 건 인정해 주고, 그러니까 아까 용적률 같은 경우는 인정해 줘야죠. 용적률을 인정해 주지 않고 무조건 통합을 안 했다. 그것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통합을 해서 하는데 나는 내 자리는 지켜주고, 아까 말했습니다. 한강 3위처럼 나는 그냥 한강 조망권은 무조건 절대로 포기 못 해.
여기 제가 그냥 그 사람들 이해 충분히 갑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그쪽 한강 보이는 쪽에 있지 않습니까? 아래층이랑 위층이랑 같은 평수 똑같은 아파트인데 10억 이상 차이 나요. 그 사람들 그 이해관계를 합쳐야 되는 거고 서로 간에 양보를 해야 되는 건데 제 생각에는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했던 협약서를 쓸 때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정사업자로 정해져가지고 이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전에 다 결정이 나요. 그 다음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숫자로 밀어붙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물론 협약서도 또 2분의 1의 주민들의 2분의 1의 동의, 과반수의 동의가 돼야지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부터 과반수 이상의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사업은 쭉쭉쭉 나가게 될 거라고 보여지고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 같은 경우는 국가의 시범단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더 정부 주도적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초기에 우리의 재산권이 최대한 침해되지 않고 우리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 하나의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거죠. 602동을 소송전으로 간다는 뭐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지 걱정하는 것만 우리가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일단은 집합건물법상으로 소송은 어려워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어려워 보이는데 근데 뭐 소송을 하겠다고 달려들면 지는 싸움도 뭐 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제 변호사로서는 소송이 이루어지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돈을 받아주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소송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 양지마을은 순위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이런 소송은 필지분할 이쪽은 뭐 서로 합의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데 거의 끝까지 가는 소송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많으면 아무리 빨라도 2, 3년이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 2, 3년 후에 다시 해야 되는 사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송보다는 제 생각에 소송이 안 될 거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설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그 사람들의 재산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 아파트는 아까 평가 방법으로 충분히 가능해 보여요. 아파트는. 그런데 상가는 안 돼 보여요. 상가는 반대로 아파트 입장과 반대거든요. 상가는 이미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라는 식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원래 안 주는 건 몰라도 가지고 있는 뺏는 건 더 힘듭니다. 그걸 우리가 적극적으로 움직여버리면 저 사람들은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거 뺏겨가면서 이걸 왜 해가 물론 최종적으로 하면 더 이득이 될 그렇지만 당장 그게 멀리 있는 이득보다는 당장 지금 있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고 그러다 보면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많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완전히 배제해야 되는데 또 위에 있는 아파트까지 쉽지 않아 보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602동을 소송을 거는 자체로만 해도 뭔가 늘어날 수 있는지 그게 소송을 거는 상대자가 이겨서 한번 1심 승소라도 돼야지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 뭐 실제로는 이게 각하될 가능성이 많다고 저희들이 좀 보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뭐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텐데 혹시 뭐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오거나 그러면 진짜 심각해지겠죠. 뭐 여기 박 의원님이 질문한 거가 조금 어려워서 정확한 전달이 안 돼서 그 답이 사실 아니긴 해요. 제가 아파트의 지분이 상가로 갔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파트 사람들이 상가한테 소송을 걸 때 이거를 얘기를 하시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 그 지금 그 부분 이해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은 아파트 쪽에서 인정하고 가는 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네.